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는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지호 기자는 요즘에 이 재판 현장, 법정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생생한 소식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녀오신 데가 뭐 정확하게 어딘가요? 수원인가요? 오늘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어났고요. 이제 502호 재판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지 뭐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사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송영길 재판의 쟁점이 뭐냐면 미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이 증거가 법적으로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냐, 그걸 따지는 재판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검사 측은 뭐 이정근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그런 내용들이 증거물로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지 않다. 이 내용의 공방이 오늘 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송영길 대표 재판이 열렸고 그 중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이 증거가 과연 정당한 증거가 맞는지, 합법적인 증거가 맞는지 이에 대한 얘기, 그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절차에 맞는 증거,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가 아니냐 이 논란이 이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공방의 핵심은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그 중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이 불법적인 증거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된 거죠? 그렇죠.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정근 녹취록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사실 이게 진짜 실제로 증거더라도 절차가 공정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어느 정도까지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공방이 오간 겁니다.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 내용을 네. 가지고요. 아니 사실 요즘에 매번 그 재판마다 검찰이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 위수증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참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게 그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법원이 오락가락한 판단, 대법원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재판은 송영길 재판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 논란, 불법으로 굴러가는 검찰 수사입니다. 사실 이번 송영길 대표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잖아요. 그렇죠. 이정근 녹취록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죠. 네. 근데 이 이정근 녹취록 원래는 이정근 개인 뇌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복합물 뭐 관련된 네, 한국 복합물류, 예, 한국 복합물류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리고 거기서 더 연장선상으로 송영길 재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과연 영장을 쳐가지고 그 법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공방이었습니다. 네. 아니 보통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라면은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번 논란되는 거는 검찰이 영장도 없이 그냥 증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후에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나 보네요, 그러면. 예,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검찰 측 주장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압수수색으로 이제 제출을 했었고 명확하게 이제 적법한 증거다라고 검찰 측은 주장을 하고 검찰이야 있어요. 뭐 이게 자기들이 낸 증거가 전부 다 정확한 증거다, 네. 정당하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이정근 녹취록이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이정근의 개인 비리 때문에 수집이 된 거였는데, 네. 거기서 추가로 새로운 부분이 뭐 그 드러나면서 다른 사건을 하게 되고, 그 한국 복합물류 사건, 이건 사실 이정근의 취업 비리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갑자기 확대가 되더니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되더니 마침내는 송영길 대표의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계속 재활용되는 게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증거가 이제 법적으로 온당하려면 중간중간에 넘어가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영장을 쳐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게 정상이죠. 네, 그걸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요거. 예.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기일까지는 서증 조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서증 조사에서 한 번 더 나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이냐 아니냐 위수증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야, 참, 네, 그러네요. 일단 변호인 측의 주장은 그거 같아요. 영장 없이 확보된 증거들이다. 영장 없이 확보해놓고 나중에 사후 동의를 강취하다시피 해가지고 확보한 증거니까 이건 당연히 위법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검찰은 아니다, 합법적이었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우선 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근이 이제 이미 제출은 이정근의 변호인과 동석 후에 수차례 재확인했고 그 범위도 같이 특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정근의 휴대폰을 김수환한테 제출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지만 제3자가 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정근이 맡겨놓은 휴대폰을 대신 낸 것뿐이다. 그러니까 즉 적법한 절차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아 근데 참 이 부분에서 애매한 게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그 직접 당사자 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대표의 동의를 받고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거기서 핵심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김경록 PB가 갖고 있던 거였는데 거기서 주요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입회하에 당사자 입회하에 포렌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다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는 너무 과도한 증거 수집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사실 요번에도 이제 포렌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증인인 그 피고인이죠. 네. 피고인. 피고인 그리고 이제 검사 그리고 그 가학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내용은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확인을 하고 지우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재판에 활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사에 활용한다.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때 확보된 자료에서만 증거들이 나왔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건 문제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합의하에 동의하에 입회하에 확보된 증거 거기에서만 모든 증거가 나왔다면 뭐 논란이 될 거가 없는데 거기서 추가로 계속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추가로 영장을 벗어난 내용들이 최초 영장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확보되니까 그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이 계속 없었군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방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이런 범위를 선정한 게 변호사를 동반을 했고 수차례 얘기를 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 만약에 이 녹취록을 계속 쓰려면 이 사건 개개인마다 따로 영장을 쳐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었다, 누군가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동의를 얻었다. 형사 절차에서는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상 영장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이런 부분은 그 변호인 주장처럼 사후에 이미 자기들이 다 확보해 놓고 불법적으로 확보해 놓고 사후에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그거 뭐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은 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왜 발부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제일 왜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느냐면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의 99.9%가 발부가 돼요. 그리고 이 오늘 재판장에서도 발부 받을 수 있지 않았니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승인이 나는 건데 이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웬만하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다 내줘요. 예. 근데 굳이 그걸 안 했다는 게 사실 그게 이상해.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를 숨기려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적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영장을 안 받았던 거 아니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 99%를 내준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사실은 뭐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죠.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지호 씨하고 대호 씨하고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이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아마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합이 잘 맞고 의견이 잘 일치되는 경우일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일치를 해요? 한 70% 그렇죠. 예. 예. 70% 정도 일치하면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 높은 것도 사실은. 근데 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검찰과 법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발부율이 90% 넘는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거의 심사 안 하고 도장 찍어준다는 말을 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영장을 발부 안 받았다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 발부해 주는데 굳이 왜 아니 나중에라도 발부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 결국 뭐냐? 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미 붙잡아 와가지고 뭐 강제 신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거로 막 제출을 했는데 신문의 증거로 사용했는데 그때 이미 그때 영장이 없었던 거야. 예. 그럼 나중에 영장을 가지고 와가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위수증인 거야. 미스죠. 스스로 입증해 버리는 거야. 그럼 아예 영장을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이정근이 동의한 것도 그 사후 동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후동의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일이 벌어나기 전에 이미 검사 측에서 파악을 하고 하는 거는 적법한 건데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거는 위법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사후에 흠결이 치유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스타트가 불법이었으면 계속 불법이야. 그걸 나중에 선행적으로 불법이었는데 사후에 동의를 통해서 불법 증거가 합법 증거가 되는 사례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그건 일단. 그렇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은 뭐 피의자나 피고인 신병을 확보할 때 구속영장 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무렵만 해도 구속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 아, 그럼 어떻게 구속되는 건가요? 임의동행이죠. 그냥 야, 같이 갑시다. 그런 식으로 동의하에 같이 간 거야. 그게 동의예요? 예. 동의하에 같이 가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 긴급 체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임의동의 플러스 긴급 체포였던 거야.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뭐냐면 내가 경찰서까지 가는 걸 동의했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거 동의하셨나요? 동의했던 사람들 하나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거리. 동의했다는 건 사실 핑계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동의가 영장이 있으면 영장을 받아야지 동의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미드 같은 것도 보라고. 그러잖아. 그 CSI니 이런 애들 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 내놔라. 그러면은 뭐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영장 갖고 오세요. 그러잖아. 다 영장 갖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뭐 합니까? CSI가 엉뚱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있네 이런 꼬투리 잡아서 영장 칠까 아니면은 그냥 줄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하죠. 예. 아니 뭐 미국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죽하겠냐고.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동의했다.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이 이 부분을 또 인정하기 어려운 거, 만약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그걸 빼고 나면은 증거가 없어요. 아, 그거 빼면 증거가 없습니까?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송영길 대표를 가둘 증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증거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돈봉투 얘기는 아예 꺼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취재를 갔을 때도 네.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얘기는 올해 싫어했다 그러잖아, 돈 얘기는. 그렇죠. 오히려 싫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요번도 그렇고 저번도 그렇고 뭐 먹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동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송영길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갔다, 송영길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쵸. 다 간접적인 정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 또 측에서는. 유일하게 물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정근 녹취록인 거야. 근데 이 이정근 녹취록이 날아가면은 증거가 다 날아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정근 녹취록이 원래 이정근의 개인 비리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확보됐다가 그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건에 재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장이 없었어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이 그 한 번 압수수색으로 해서 확보한 자료를 없애지 않고 분명히 원래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자기들 필요할 때 마치 곶감 빼먹듯이 그 하나씩 두씩 꺼내와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에 자꾸 재활용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재판 내용에서도 별건 얘기가 상당히 그치.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한 수사에서 증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 증거를 가지고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별건으로 꺼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예요. 이정근 녹취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근 개인 돈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휴대폰 파일 전부가 확보됐는데 자, 수사가 끝나면 그리고 이 자료를 당사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돌려주고 나면은 그 파일에서 지워야 돼, 이제. 근데 검찰이 안 지우는 거야. 원래는 포렌식 끝나고 결제한 거 빼고는 다 지워야지 정상이라면서요. 정상이죠. 예, 지워야 돼요. 예. 근데 안 지우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거야. 예. 자기들이 다른 사건 취할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최초 이정근 개인의 돈 문제로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한국 물류 그 수사할 때 또 한 번 써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돈봉투 사건 수사할 때 또 써먹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수사할 때 또 써먹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곶감 빼먹듯이 계속 써먹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단계마다 원래로 하자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요. 예, 영장이 있어요. 근데 영장이 없었는데 검찰은 계속해서 동의받았다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예, 맞습니다. 이제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범위에 대해서도 이정근이 내가 제출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오케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적법한 거다. 그러니까 범위 설정이 사실 딱딱 돼야 되는 건데 포렌식 할 때 그래서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녹취록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했다는 게 여기서 문제인 거지 이제. 이게 동의를 아주 협박해서 동의하면 티 안 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제일 문제는 이 부분인데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일단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영장도 없이 해놓고 나중에 동의했으니까 다 상관없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은 길게 얘기는 하지만 핵심이 그겁니다. 이정근이 변호사를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했고 수차례 재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 녹취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증거는 적법하다라는 게 검사 측의 주장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문서는 남아 있대요. 동의했다는 문서?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제출 동의서는 있는데 그 다른 그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제출은 장기 보관 동의서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동의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다 써야지. 아니 그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애시당 그 기본적으로 쓰는 그 동의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가 입회할 건지 말 건지 그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옆에 자필로 써주세요. 질문이 있고 옆에 칸에다가 예 아니오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지들도 그거 왜 안 만들었는데? 아니 그거 다 하잖아. 심지어 그 미란다 권리 미란다의 원칙. 미란다 권리 그 고지하는 것도 말로 안 하고 서면에 다 적혀 있어. 그럼 읽어보세요.라고 한다고. 그걸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자기 근거가 남는다 이거죠, 오히려. 예. 아니 그런 거는 다 서류 남기면서 왜 이 동의서는 안 남겼대요?
그게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보세요. 앞뒤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압수수색 영장 아니 치기만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했으며 두 번째 동의를 받았으면 서면 동의를 뭐 서류를 하나 남겨놓지 그것도 안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검찰이 안 해? 다 하잖아. 엄청 철저하게 하면서. 근데 그런 걸 안 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인신구속, 사람을 체포 구금할 때 영장을 안 가지고 했어요. 맨날 임의동행이었다고. 임의동행. 경찰서까지 같이 갑시다. 오케이, 같이 갈게요. 임의동행인 거야. 네. 내가 동의를 해서 간 거야. 그래놓고 가자마자 너 긴급 체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면 다시 긴급 체포를 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 갈 때부터 그런 거야. 아, 처음 갈 때부터. 그러니까 임의동행이 되면은요. 네. 내가 나 지금 그럼 나 갈래요. 중간에 그냥 중간에 끊고 가버려도 상관없어. 언제까지 잡아둬야 된다? 못 잡아도 이미 동행인 경우에는 나 갈랍니다. 나 갈 거예요 하고 일어나잖아. 못 잡아. 원칙적으로 못 잡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 오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긴급 체포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보통 긴급 체포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48시간까지는 붙잡아 둘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48시간 내내 영장을 치거나 안 그러면 석방을 해줘야 돼. 예. 근데 수사가 잘 안 된다든지 지들 생각대로 안 된 경우에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한다? 풀어줘 놓고 경찰서 앞에서 다시 잡아요. 긴급 체포해와. 말이 48시간이 계속 반복을 그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해. 최초 동의가 있었다. 근데 최초 동의가 없으면 나머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돼버려야 돼,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조사자한테 동의를 얻었다는 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도 없어. 그리고 당시에 강도 높은 수사로 이 피의자가 상당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고 반론의 기회도 안 주고 자백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회유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야,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은 결국에는 위법한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건데 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된 모든 증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절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위수증이에요. 동의? 솔직히 말해서 개뻥이야. 강압이나 회유, 협박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 구속의 장기와 별건 수사 등으로 확보된 증거, 이런 증거들을 일컬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지금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싹 다 날라가. 이정근 녹취록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송명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뭐 사실 그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이정근의 그렇죠. 증거가 날아간다면 네. 민주당 동봉투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손영길 재판도 굳이 더 이어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정근 녹취록은 이정근 최초 사건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사건에는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적용시키려면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동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동의가 있었다 얘기만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위법한 수집, 위법 위수증, 위법 증거 수집을 해놓고서는 이게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이게 위법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원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렇게 소송법은 지키지 않았으면 그냥 무효야. 그리고 끝이야. 나중에 동의한다고 회복이 안 돼요. 즉 뭐냐, 사람을 죽였잖아. 예. 어떻게 살릴 거야? 살릴 수가 없죠. 없지. 맞아요. 예. 동의가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걸렸으면 사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위법이고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증거 채택이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증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변호인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검찰 측에서는 결국엔 요약하면은 이정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변호인 측은 뭐라 그래요? 변호인 측 상반되는 얘기겠죠. 그런 이정근 관련된 내용들이 절차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우선 USB와 그리고 휴대폰 3개, 바구식과 알선수재죄로 인해 가지고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동봉투 사건으로 제출은 추가영장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선배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제출에 대한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의 가치만 한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모든 걸 전부 다 다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아니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최소한 그 사건에 관련한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전부 다 하는 게 어딨어.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지. 물어봅니다. 내가 한 얘기 똑같네.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네.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원칙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느냐고. 그래서 지들이 법 안 지켜가지고 탄핵 당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누가 검사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니들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면 대한민국 검찰은 위법한 수사만 해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불법이 아니면 수사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검사를 왜 뽑냐고.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입회 하에 같이 동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는 약간 별개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밤 10시에 수사가 끝났나 봐요. 이제 끝나고 나서 10시 20분에 이정근이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정근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한 거죠. 왜냐면 이 휴대폰이 그 이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10시에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는 이제 내용의 진술이 또 바뀌잖아요. 처음인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출이 됐는데 과연 이 조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을 했길래 이정근이 바로 전화를 하고 태도가 바뀌었느냐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전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그 피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피의자 신문 조서. 예, 피해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조서가 있어야 되고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출을 안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정근이 10시에 나와서 10시 20분에 전화를 하는데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안 주지.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런 문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유동규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네. 근데 이정근 씨도 보면 갑자기 입장이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후, 입장이 바뀌던 전후에 기록이 안 남아있어, 사건 기록이. 유동규 때도 마찬가지, 남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정근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입장이 확 바뀌어. 그렇죠. 입장이 확 바뀌기도 하고 또 변호사 측에서 어떤 걸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정근이 이제 증인이나 이런 거에 채택이 되면 네.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 측에서 부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정근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마지막 출정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왜 검찰이 선명성을 안 가지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당시에 이정근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왜 선택적인 기억만 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변호사 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결국 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도 되게 특이했고 이게 뭐냐면 그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예.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 강제 수사는 스톱돼야 돼요. 더 진행을 못 합니다.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재판은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다이다이 맞다이 뜨는 거야. 즉 뭐냐면 두 사람이 동일한 지위에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공방을 벌리는 거고 재판장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보고 나중에 승패를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예. 따라서 내가 검사랑 동등한 지위인데 검사가 나를 자꾸 붙잡아 와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동등한 지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소가 되는 그 순간에 재판을 그 강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기소를 해놓고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건 수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정근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렀었고 그 증인 2달 전부터는 송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합리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증언하기 2달 전부터 그걸 안 불렀다의 문제가 아니라 2달 전부터 안 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언 떼석이 2달 전에 안 예. 불렀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한 뒤로 강제 수사가 단 한 차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검찰이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하고 자꾸 다른 데로 주제를 옮겨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 증언하기 그 2달 전부터 그 소환 안 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기준점은 어디냐? 기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단 한 번이라는 뜻은 그거 다 불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수증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영장 없이 확보한 건 일단 위수증이야. 동의가 있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건 구조로 안 돼요. 예. 그건 반드시 정해져 있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는 동의서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 구두로 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죠. 어떻게 믿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그 증거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걸 몰라? 내가 이 얘기를 되게 특이한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이거 우리 지호 씨하고 나하고 무슨 계약을 해도 뭐 동의했으니까 끝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서류를 작성을 서류 해야죠. 작성하고 그거 아니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줘. 그렇죠. 카톡 보내놓지. 맞습니다. 선배님 아까 우리 약속하신 거죠?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어디서 뵐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다음에 저 계좌번호는 이겁니다. 아까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뭐 돈 같은 경우라면 예, 그렇죠. 그렇게 기록을 남기잖아 우리. 하다못해 그래 카톡이라도 남기잖아. 그럼 카톡이라도 남겼냐고. 아니 검사님, 어? 아우 이제 색깔 생각하다 이 검사 새끼 하고 싶은데 카톡이라도 남겼냐고. 아니잖아. 예. 아니 우리 민사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는데 형사의 기록이 안 남았다. 그냥 구조로 동의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위수증 아니다. 어디서 그런 약을 팔아? 심지어 개인 간 돈을 빌리더라도 그러니까. 차용증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잖아.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동의를 했으니까 위수증 아니다. 야,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야, 검사들 참 재판 편하게 하네. 야. 그런데도 무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건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생사람 잡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참. 오늘 뭐 재판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뭐 오늘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인상적인 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상을 보면 검사가 이정근에게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것이다. 어허. 피해자가 있을까봐 연락했을 것이다. 본인만 생각해라.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회유하네. 그렇죠. 은근히 협박도 하고 네 생각만 해. 송영길 걱정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해. 만약에 이 검찰 측에서 선배님 불러가지고 너 가족만 생각해 하면 뭐라고 들리십니까? 그러면은 딱 하나지. 강지호, 김대호 버려! 이거이지. 뻔한 거 아니야. 풀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여러 가지 범죄를 주는 경우 어딨냐? 그러니까 녹취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 오케이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녹취록에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다 털다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후에 예. 이미 자기가 다 털어서 봐놓고 네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렇죠. 그래 자백 받아난 다음에 사실은 말이야 이 증거가 있었거든. 네. 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는 이미 다 자백한 판에 예. 야 이거 위수증이야라고 못하잖아. 맞습니다. 그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당해 피해 사건을 손빙도 말씀해 곶감 빼먹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 얘기하는 거예요. 곶감 빼먹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용납해서도 안 되고 별건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번에 김건희가 요번에 무혐의가 나왔다.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 공화국으로부터 뒤에서는 제가 못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관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다음번에 이제 최종 진술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네, 저는 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꽂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좀 역설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털어서 가통죄로 가져가게 되면은 내 인생이 다 털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통째로 다 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아닌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 인생 몇 개를 갖다 합쳐 놓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져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 예전에 그 송영길 재판 갔었을 때 이제 네팔에서 오신 분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돈봉투 관련돼 가지고 50만 원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50만 원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범죄로 엮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빵 가격을 한 200~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50만 원 정도 실제로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이 전후 관계도 확실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때. 몇 개 사실을 끼워 맞추고 예. 몇 개 사실은 빼먹으면 이거는 범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없던 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에 내가 이제 우리 강지호 씨 같은 경우에 아유 고생했으니까 오늘 택시 타고 가 해서 5만 원 정도 줬다 쳐. 네. 오다 줬는데 앞뒤 빼고 5만 원 준 것만 딱 가지고 왜 줬니? 이거 불법 정치 자금 아니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버리면 없던 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뭐냐? 나는 이미 핸드폰을 빼앗겼어. 나는 기억이 안 나, 잘 그 기억이. 근데 뭐 야 너 강지호한테 5만 원 여러 번 보냈더라. 쪼개기로 해가지고 후원했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리까리한 나 그런 적 있나? 아씨 뭐였더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이 되는 건데 해명을 못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됐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됐든 내 생활,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은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라고 돼 있는데 검찰이 이거를 장난질을 치지. 그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계속 쓰잖아. 계속 쓰죠. 그럼 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동하지 말고 계속 그대로 놔두라고 하기 어렵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거야. 복사본이요? 그리고 야 이건 원본은 가져가서 써도 돼. 복사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사본을 뽑아서 증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썼어. 그러면 이 복사본 폐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폐기해야죠. 다 썼어요. 폐기 안 해. 그러면 캐비넷에 다 집어넣는 캐비넷에 넣는 거예요. 디지털 캐비넷이라고 요즘에는 D1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돌려요. D1을 돌립니까? 예. 오. 이번에 송영길 대표 건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근데 포렌식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에 딱 털리면? 제가 그냥 민간업자한테가 내가 한 맡겨 본 적이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썼다 지웠다 하죠. 그렇죠. 썼다 지웠다 뭐를 9번 해도 다 나옵니다. 9번까지 나옵니다. 그럼 10번 이상 그렇게 해야지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옵니다. 그래 안 나옵니다. 9번까지 나옵니다. 근데 9번까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풀로 다 쓰지 못하잖아. 예. 항상 여유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9번씩 지우지를 못해. 몇 년씩 써도 한 대여섯 번가 겹쳐졌나? 대체로 많아서 대여섯 번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9번까지 지워지더라고요. 보통 컴퓨터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 초기화 포맷 한다고 해가지고 예. 포맷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시로 포맷한 경우에도 9번까지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 인생 썼던 기간 동안 내 인생 모두가 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9기가짜리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다. 그러면은 그 안에 9기가가 나오는 거예요. 9기가. 여차하면은 썼다 지웠다가 많이 안 된 경우라든지 뭐 빈 공간이 많이 나와 있었던 경우라면은
10번 이상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러면은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1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인 거야. 사실상 내용은 10기가네요. 그렇죠. 최대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 털린다는 얘기지. 겁나지? 무슨,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야겠네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얘기가 되네. 예. 근데 지호 씨는 이게 재판 취재가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 법대생도 아닌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 한 1년이래. 한 달, 2달 정도 다녔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아마 차근차근 계속 다니다 보면 좀 이해하기도 좀 쉽고, 내용이 또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학을 이렇게 어떻게 맛보게 되는 사람들한테 항상 처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학이 어렵다거나 해석을 많이 한다거나 검사들 보면 희한하게 법리 이런 얘기하지. 예. 그 개소리예요. 법리가 아무리 위대한 법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야지 위대한 법리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법리, 그건 법리가 아니라 궤변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속은 지키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렵게 약속하니? 아니죠. 시민들은 가장 쉽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냥 누구나 평이할 수 있는 내용, 해석의 여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왜 법리가 나옵니까?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법리가 왜 나와? 그거는 이른바 좀 배웠다, 변호사다, 법조인이다라는 놈들이 지들 잘난 척 한다고 궤변 떠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죠. 자, 세계 3대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개 있어요. 로마법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하무라비법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민법전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 나폴레옹 법전이 딴 게 아니라 민법전이에요. 민법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다른 이제 법의 해석은 필요 없다. 이것만 보면 다 된다. 해석이 필요 없는 법이라고 했어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민법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창한 법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오늘 이 방송 들으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상식이란 그런 거잖아요. 뭐 훔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해석의 필요가 있어? 해석의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나쁜 짓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훔치는 것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란 이렇게 해서 해석을 붙이면 그게 해석을 해야 알아? 그냥 아는 거지. 그렇죠. 그냥 아는 거죠, 그거. 네. 내일도 재판이 있죠. 내일은 이제 김혜경 여사 재판과 이화영 재판이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내일 중간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김혜경 여사 재판만 보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고사 잘 치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화영 재판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합이 잘 맞네요. 잘 맞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